힙합의 한 문화에 우리가 또 같은 영역을 오갔던 맞습니다. 사람이네요. 네네. 그래서 약간 조금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합주 한번 해볼까요? 갑작스럽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 있으니까 나올 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비트박스 한 번? 비트박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요. 그려줄 테니까. 참 그리기 쉽게 생겼다. 왔어요. 반갑습니다. 그 세상에 궁금한 직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라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의 직진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보고 느끼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본격 잡셀링쇼 오늘의 직진. 반갑습니다. 저는 직진남 아담민우예요. 어서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바로 미술 작가입니다. 회화, 조소, 건축, 공예 등등등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들을 미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작가님께서 우리를 어떤 아트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재봉틀 드로잉으로 한국 예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실 전업 미술 작가 정민기 작가님을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 작가로 생활하고 있는 정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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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업 작가로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201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14년 차 됐습니다. 작가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미술 작가 같나요? 오늘 약간 살바도르 달리와 렘브란트, 뭐 약간 밤아저씨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느낌 좋습니다. 오늘. 역시 전문가십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직전에 들어보니까 이 옷도 오늘의 직진을 위해서 만들어 오신 거라고. 직접 바로 다 손수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신 거예요? 네, 여기 잘 보시면요, 이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아, 꾀꼬리 위로 꾀꼬리의 영혼이 함께 날아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그 영혼 사이에 화가의 어떤 영혼을 달래주는 이 선. 갈비 약간 밑에 넣고 왔습니다. 갈비 약간 밑에. 네네네. 뭔가 의미가 따로 있나요? 공존이라는 주제를 갖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 세상에 사람 말고도 되게 작은 미물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옷에다가 그 풍경을 한번 옮겨봤어요. 공존. 공존, 구독자분들과의 공존. 공존,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존. 공존. 그러면 이제 그 미술을 하면 사실 작가님들의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도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술이라는 그 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미술하면 종이에만 미술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저는 미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닌가요? 미술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순수 미술, 그리고 응용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는 구분이 돼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결국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필드에서는 크로스오버, 융복합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면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의 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순수 미술 하면은 일단 본인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서 나의 세계관을 더 투영하는 작업이 많고요. 응용미술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뒤에 디자인이 붙는 요소들은 거의 다 응용미술의 한 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메이저로 갖고 계시는 게 순수 미술 쪽이신가요? 아니면 응용 미술 쪽이신가요? 저는 일단 순수 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협업이나 또 회사들을 만나면서 패션 디자인을 만나면은 패션 디자인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빈번하게 이런 위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처음 입문하시게 된 장르는 어떤 쪽이셨어요? 순수 회화 쪽을 좋아하긴 했는데, 일단 대학교를 진학을 이 디자인과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미술의 형태는 학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교에 있기보다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짜 드로잉만을 위해서 어딘가를 떠나면서 여행 스케치를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는 학교보다는 오히려 학교 밖의 세상이
그 자체로 그냥 배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아티스트다우신 그런 답변 아닌가요? 작가님이 그래피티로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피티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서 길거리를 배회할 때가 많았는데 특히 굴다리 밑에 들어가면은 누군가 이렇게 뿜어낸 게 많아요. 벽에다가 다양한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자유로운 예술 같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피티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미술의 영역이구나. 거리 예술도 나한테 뭔가 영감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더 친근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오늘은 이게 꼴이 이렇지만 힙합을 한 가닥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약간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피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힙합의 한 문화잖아요. 힙합의 한 문화에 우리가 또 같은 영역을 오갔던 사람이네요. 네네. 그래서 약간 조금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합주 한번 해볼까요? 갑작스럽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랩 한 소절 할 동안 뭐 뒤에다가 그래피티를 하시는 건가요? 뭐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 뭐 비트를 넣어드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있으니까 나올 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비트박스 한 줄. 비트박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난 G-A-E-K-O 믿음직한 O 승환 클럽 성방망이 농락하는 나의 묵직한 도 직구 플로우 이 정도만 What up man.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피티로 시작을 하시고 이제 입시도 이렇게 쭉 거치시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자리를 오시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을까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도 이 그림 그리는 습관을 계속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림을 그렸고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바로 집히는 것들 또 내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가님도 당연하게 이제 대학 입시의 벽에 부딪히셨을 거 아니에요. 대학 입시 미술이 따로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 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입시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학과별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또 그 과목에 따라서 입시하는 그림의 어떤 유형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에 맞춰서 나중에 전략을 짜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 미술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본인의 강점을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셨어요, 학교에? 제 강점은 그냥 기본기였던 것 같아요. 기본으로 한번 가보자. 땡짜. 생지. 땡짜로 갔습니다. 네. 진짜 연필 하나 딱 들고. 와, 이게 진짜 멋있지 않아요? 작가님께서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연필 한 자루 들고 내가 이게 제일 힘들었다 했던 거 있나요? 근데 사실 입시 제도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좀 시련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따로 있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미술이라는 것의 세계는 저 멀리 있는데 당장 입시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를 되게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작가 생활을 하거나 미술을 전공하려면 아무래도 미대를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입시 미술을 따르긴 했지만 하는 내내 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내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뭔가 현실적인 것과 굉장히 좀 부딪힘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작가님 여기 한 번만 보세요. 네네.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여기 질문이 있는 거 네네네. 보이시죠? 네네네. 네,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구독자분께서 실제로 질문 주셨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입시 미술학원 특강비가 3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입시 미술을 준비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몇 해 전부터 이 기사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고3 1년 동안 한 1,000만 원 이상 입시에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들었어요. 분명히 어떤 분들한테는 그 정도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일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특강비부터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꽤 길다고 느껴요. 그 시간에 비례하다 보니까 투자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 그 금수저들만 미술을 좀 전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풍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그림이라고 하는 게 꼭 자본의 풍족만으로는 이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탤런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명확한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의 작가님의 위치를 찾았다고도 들었었거든요. 저한테는 새로운 도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이제 재봉틀이거든요. 집에서 어머니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재봉틀을 보면서 저걸로 나도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종이 대신에 원단에 좀 더 익숙해진 것이 지금의 작가님의 그 재봉틀 드로잉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게 된 계기가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재봉틀을 처음 접하셨을 때가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재봉틀을 하시던 그 소리가 이게 뭔가 저는 이게 현대의 소리라고 느꼈어요. 현대의 소리. 예, 어떤 현대적인 소리. 이 소리 자체가 뭔가 내가 살고 있는 현대의 느낌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뭔가 이 박자와 어머니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렇게 움직임을 봤는데 저걸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리듬이 있잖아요. 네네네. 딱딱딱딱 리듬감 너무 좋습니다. 그죠? 힙합을 해서 그래요. 네. 해외나 국내에서도 작가님 같이 재봉틀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요? 재봉틀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세상에 엄청 많이 존재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이제 그 기법이나 재봉틀이 주는 어떤 현장감 그리고 그 살아있는 선을 갖고 이 현대 미술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예 애초에 새로운 미술 장르를 개척하신 거잖아요. 작가님도 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시면서 생각나시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 작업에 대한 시선이 너무 다양했었고요. 저 스스로도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호하거나 또 헛갈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저를 보면서 디자이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네. 아니면 그냥 뭐 재봉틀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자체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쌓아온 결과물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줬고요. 저는 애초에 저를 소개할 때 재봉틀로 북치고 장구치고 뭐든지 다 하는 정민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 네네. 왜요? 재봉틀 자체가 저한테는 다양하게 다가오는 도구거든요. 악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붓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재봉틀로 무언가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쯤에서 또 귀여운 질문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네네. 네, 저 질문 보이시나요? 이거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재봉틀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현재 재봉틀 드로잉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재봉틀 배우는 걸 독학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워낙 기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데 재봉틀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은 도처에 많이 있지만 어떤 도구든지 스스로 일단 탐구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꼭 재봉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하면은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작가님한테 좀 이렇게 레슨 신청을 하신다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나서도 아마 제가 재봉틀을 가르쳐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장난감인데 너도 갖고 놀아봐. 아 되겠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부가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미술이라는 그 편견, 미술 작가라는 편견, 이 모든 것들을 깨부신 우리 정민기 작가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미술 작가는 또 어떤 직업일지 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